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물들을 관찰하고 분석해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뭔가 그려내기 위해서는 관찰을 하고 보는 눈을 키워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 관찰하기에서 이제 도형화와 단순화를 해본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제 도형화를 해본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물들이 있을 때 모양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있어도 제일 크게 보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령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있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 레이어로 만들어서 오퍼시티로 해가지고 도형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원형이 있고 그리고 옆에도 동그란 모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도형들이 크게 어떤 도형들이 보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일단 내 눈에 딱 봤을 때 제일 크게 보이는 도형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원기둥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원기둥을 둘, 이렇게 도형을 두 개를 붙여서 만든 느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베이스가 있고 여기서 연결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 네모가 붙은 거다라고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요거는 네모 박스인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도형이 느껴지고 분석이 되는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 있는 레퍼런스의 경우는 조금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도형들을 단순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도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도 보이고 그리고 도너츠에 이런 동그란 원형 모형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일단 크게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도형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원형이 있고 요렇게도 원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도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그리고 약간 원기둥, 그리고 빵의 모양도 이제 완벽한 도형으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요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입체를 만들어서 약간 도형화처럼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네모 박스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눕힌 원기둥처럼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구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모로 보이는지 동그라미로 보이는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도형도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긴 네모, 짧은 네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석고상 부분이 제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좀 더 도형화로 단순화를 시켜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인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인식해서 만들어주고 여기 아래 부분은 박스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는 동그라미, 아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도형을 분석을 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요거를 따로따로 여기 네모 박스가 있고 이 네모 박스에 이렇게 붙인 박스로 이렇게 도형을 분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목 부분도 이렇게 원기둥을 찾아본다던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쉐입을 이렇게 도형화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형화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복잡한 모양보다 도형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뭔가 내가 그려낸다고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을 요렇게 갔다가 이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드로잉을 한다고 했을 때 큰 동그라미가 있었고 여기에 또 동그라미가 있었고 여기다가 네모를 이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만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머리에서 꺼내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 때도 계속 도형화를 시켜서 보고 계속 습관을 길들여서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복잡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조합을 한 모양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크게 이해를 해보고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 도형으로 이해해 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제가 단순화라고 했으니까 단순화라고 했을 때 굳이 꼭 입체적인 도형이 아니더라도 이 면이 네모로 보이느냐, 동그라미로 보이느냐, 세모로 보이느냐, 별표로 보이느냐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이나 이 모양 자체를 내가 봤을 때 최대한 한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크게 보이는 모양으로 단순화를 시켜서 해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막 머리카락도 엄청 많이 있고 복잡하지만 이런 거는 패스를 하고 눈에 봤을 때 실루엣이나 전체적인 모양의 위주로 도형화와 단순화를 시켜서 계속 보는 눈을 키우고 그래서 도형화에 대한 눈과 손에서 있게 만들어서 요거를 습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는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니까 요렇게 한번 똑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같은 자료로 중심선과 그리드를 그려서 이제 위치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게 자료 이미지가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외곽에 액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중심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긋는 거라서 이제 완전하게 정확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중심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경우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쭉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구도라던가 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이거랑 자료랑 똑같이 위치를 맞춰서 그린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따라 그려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선이 점점 길어진다던가, 그리고 어떤 거는 되려 너무 작게 그려졌다던가 너무 크게 그려졌다던가 길게 그려졌다던가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면서 뭔가 하나씩이 밀린다던가 전체 화면에서 맞추는 게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중심선의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 딱 중심선에 이제 요거를 A, B, C의 도형 이렇게 A, B, C,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오브제를 A, 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A의 여기 끝부분에 여기 모서리에 걸려진다라던가, 그리고 C의 맨 오른쪽 끝부분이 중심선쯤에 있다던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 중심선을 기반해서 어디쯤에 이렇게 다 걸려 있는지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끝에 포인트들을 이렇게 체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빵에 어디 부분이 걸리는지 이런 식으로 위치점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일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심선만 파악해서 요거를 기반해서 나중에 내가 요거를 따라 그려볼 때도 이렇게 중심선 박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를 찍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나는 아직 요 정도도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그리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심선만 그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씩 더 쪼개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쪼개면 쪼갤수록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든 것을 복사해서 밑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이 생겼죠? 1, 2, 3, 4, 5, 6, 1, 2, 3, 4 이렇게 해서 요거는 세 번째 칸의 중간 전쯤에 오고 얘는 세로 5칸에서 우측에 3칸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 칸 안에서의 위치를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서 내가 아직 가로, 세로 이 위치에 대해서
눈으로 분석하고 위치를 좀 더 자세하게 인지하는 게 아직 많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리드화를 자꾸 만들어 놓고 눈에 계속 적응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그리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그리드화를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꼭 이렇게 선이 없더라도 지금 제가 파란 선으로 위치를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맨 끝부분에 이 위치가 어디쯤에 찍히는지의 가로, 세로를 눈으로 인식을 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분석을 해보실 때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외곽의 꼭지점 포인트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식으로 더 숙련되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끝에 모서리가 여기 머리 끝에 모서리랑 위치가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 턱 끝선이 여기 위치보다 한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여기 오브제에서 최고 왼쪽에 있는 것의 모서리는 여기이고 그리고 머리 쪽에서 최고 왼쪽에 있는 곳은 이쪽 모서리인데 여기에서 쭉 그어보시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서 얘가 더 바깥에 있다, 일치하다 이런 거를 인식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드로잉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머리보다 이쪽이 더 튀어나온 거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맞춰서 그릴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리다 보니까 여기 몸통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져서 그려졌을 때 그러면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게 자료 봤을 때 제일 왼쪽에 튀어나온 곳이 이쪽이었는데 머리가 더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리다가 위치를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모든 것들의 수치를 다 막 하기에는 너무 시간 투자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튀어나와 있는 위치들을 계산만 잘 해줘도 큰 오브제에 배치해서 큰 오류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좀 거리감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서 그렸을 때 크게 오류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여기도 최고 튀어나오는 위치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머리 쪽이나 아래쪽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순서가 지금 여기가 제일 튀어나와 있고 두 번째로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세 번째로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요렇게 거리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일 외곽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위치에쯤에 차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턱이 더 위에 있는지 목이 더 위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가로로 체크하고 세로로 체크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 해보는 난이도는 중심선과 그리드를 잡아서 좀 더 그 칸수 안에서 체크를 해보는 게 입문자 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심선과 그리드를 하는 게 좀 능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꺼놓고 가로, 세로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 어디가 더 튀어나와 있고 제일 튀어나온 포인트들이 어디쯤인지 체크를 해서 그거를 맞춰서 드로잉을 해주시게 되면은 좀 더 능숙하게 드로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체크를 해본 후에 그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체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 위치까지 좀 더 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단순히 칸으로 확인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칸 안에서 대각선으로 어떻게 이 영역들이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쯤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분석하고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크고 긴 대각선들이나 위치들을 크게 그어놓고 좀 더 자세한 선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요. 내가 그리드에 직접 그려볼 때도 큰 선부터 위치를 비슷하게 잡아보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완전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한 디테일까지 수치를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드에서 딱 봤을 때 그냥 크게 오류가 나지 않았다, 이 체크 안에서 대략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갔다 정도로만 공부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디테일한 값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에너지도 너무 쓰게 되고 시간도 많이 쓰고, 뭔가 내가 그래도 좀 즐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위치를 체크하는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은한 색으로, 연한 색으로 레이어 하나에 잡아놓고 요거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쓰고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실제로 드로잉할 레이어를 만들어서 선색도 그리고 싶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잡힌 영역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한 번에 이어서 그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위에 세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덩어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선을 그어 보신다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영역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선을 다루는 방법에서 약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나 좀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선들을 조금 더 어둡게 잡거나 몇 번 더 그어 주셔서 저렇게 공간 사이에 그림자나 입체감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손과 옷 부분을 선을 조금씩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래 그리드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대각선들 위치까지 조금 그려놓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선들을 올려볼 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컨트롤 Z를 하고 다시 긋고 컨트롤 Z를 하고 다시 긋는 방법도 있고 그 선을 그었는데 기울기만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할 때는 이제 영역을 잡아서 컨트롤 T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일 좋은 습관은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컨트롤 Z 하고 그리고 컨트롤 Z 하고 그리고 이런 습관을 계속 길들여 주시면은 계속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하고 그리고 컨트롤 Z 하고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한번 똑같이 그리드 안에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한 직선을 그리실 때는 우리 그 Shift 키 누르고 긋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긴 대각선 직선을 그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직접 그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나오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Shift 키를 누르고 이제 직선이나 그거를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을 좀 더 얇게 해놓고 좀 더 자세하게 묘사 그림자 선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선의 굵기가 너무 굵지는 말아야겠죠? 묘사의 선이 너무 굵어버리면은 이제 외곽선보다 너무 튀어버리기 때문에 묘사를 진행하는 선들은 너무 굵거나 너무 진하게 표현되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드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리드 없이 이렇게 중심선을 한번 그어놓고 위치를 찍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점을 찍어놓고 그 사이드를 하나하나 연결해주는 식으로 소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들을 하나씩 이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원기둥 모양의 화분 같은 것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강의를 보시면서 한번 선을 그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위쪽은 연한 선으로 하고 아래쪽에 내려가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잡아주거나 진하게 해주시면은 선 안에서도 이렇게 입체감을 좀 더 보일 수가 있어요. 위쪽에 점을 찍어 놓은 포인트에서 선을 조금씩 그려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분에 있는 선인장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들을 이어서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아래쪽 위주로 선을 조금 더 굵게 잡아주시면 좀 더 하나하나의 영역이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드가 크게 없어도 중심선을 그려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드로잉을 할 때 뭔가 최소한의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중심선을 그려놓지 않고 그리게 된다 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을 쭉쭉쭉쭉쭉 그으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림 전체가 약간 대각선으로 삐뚤어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중심선 그리드를 안 그려놓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선을 쭉쭉쭉 그려서 내려오다 보면은 저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르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배치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크고 외곽선 위주로 이렇게 잡아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안에 묘사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번에 한번 요렇게 살짝씩 그어주셔서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봐요. 가로선으로 길이를 정도 조절을 하고 점으로 위치를 찍어놔서 그 선과 점들을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복잡한 오브젝트 연습을 해보기보다 약간 간단한 화분 모양이나 이런 디퓨저 같은 그런 작은 화병 같은 느낌이라던가 간단한 컵 그리고 주변에 볼 수 있는 좀 쉬운 도형의 소품들을 놓고 드로잉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뭔가 도형감 위주로 드로잉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도 하고 그리고 직선과 곡선을 다루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착실하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묘사를 할 게 많은 복잡하게 돼 있는 소품들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도형감의 드로잉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 계속 이거를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만들고 연결하고 이런 느낌으로 공부가 돼서 되려 선을 크고 짧게 과감하게 이렇게 다루는 연습이 되려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드로잉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간단한 소품이나 좀 하나를 딱 했을 때 약간 단정하게 나올 수 있는 소품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디퓨저의 나뭇잎이 이렇게 식물이 꽂혀져 있는 이미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 부분에 하나씩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서요. 크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채워 넣는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넣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씩 채워주시고 정리들을 해주시고 굵기 조절도 좀 더 만들어주시고 디퓨저의 막대기들도 Shift 키를 이용해서 처음에 점을 누르고 끝나는 점에 Shift 키랑 같이 이렇게 쭉 해서 깔끔한 대각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선의 디테일들을 부분적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강의를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주변의 소품들을 골라서 그리드를 이용해서도 그려보고 이렇게 중심선만을 이용해서도 그려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품 드로잉을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기본기 이론에 맞춰서 차근차근 분석도 해보고 그려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드로잉이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뭔가 너무 매번 공부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빨리 지치게 되고 질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이라는 것 자체를 좀 더 즐겁게 오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아직 채색 강의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채색 파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컬러를 이제 골라서 컬러가 있는 선 드로잉을 해본다던가 굳이 꼭 선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해보신다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좋아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컬러나 내가 좋아하는 소품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그렸을 때 즐겁고 재밌는지 그런 것들을 부담 가지지 말고 자유롭게 즐거운 낙서를 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브러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컬러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제가 선을 끊어 쓰는 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귀여운 오브제랑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일부러 끊어서 만드는 낙서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여러 가지 브러쉬나 선의 굵기도 다양하게 해보고 컬러도 여러 가지 골라보시면서 즐거운 낙서와 드로잉, 채색 이런 거에 대한 재미를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배우면서 연습을 하되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즐겁게 공부하라 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낙서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